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학부 1학년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6번째 큰 챕터로서 웹 스크래핑이라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사용을 해서 신텍스를 처음에 배웠었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들을 핸들링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을 deploy R 패키지를 통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흥미가 있다면 굉장히 재밌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웹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제 웹페이지들 있죠. 그 웹페이지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직접 R이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긁어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스크래핑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게 해주는, 또는 정보를 수집하게 해주는 R 스크립트를 짜는 것, 그게 이번 챕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시간으로서 가장 간단하게 이 R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의 개념들, 그리고 HTML과 XML에 대한 어떤 용어들,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가볍게 같이 실습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웹이라는 인터넷 공간에 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또는 이제 수집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웹페이지와 그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HTML 언어는 사실은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마치 R에서의 신텍스처럼 HTML도 신텍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텍스에 맞게 웹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브라우저에서 신텍스를 읽어들여서 컴파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해서 그걸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서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임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유명한 100개의 연설문들을 모아놓은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 웹페이지의 주소가 스크립트 기준으로 보면 www.obamaspeeches.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 근데 이제 대부분 맥을 쓰는 학생들이 있으면 사파리를 쓰는 경우도 많겠지만, 지금 이 웹 스크래핑을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주 사용 브라우저가 크롬이 아닐 경우에는 미리 크롬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은 브라우저가 바뀐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본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사용 브라우저가 크롬이 아니면 지금 잠시 홀드를 하고요, 강의를 이제 강의 듣는 것을 이제 포즈 시켜 놓고 크롬 브라우저 설치를 한 이후에 이어서 한번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웹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obamaspeeches.com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 이 웹사이트로부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본문만 제가 긁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손 스크래핑이라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뭔가 이제 CSV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열어서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이걸 저장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저장도 잘 안 돼요. 이게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메모장을 먼저 열어서, 새로운 메모장을 열어서 이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두 번째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두 번째 연설문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본문을 다시 또 이렇게 전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이걸 이제 손 스크래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는 부분이라면 금방 하죠. 그런데 100개가 아니라 만약에 수백만 개, 수천만 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긁어오는데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자동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 보여지는 화면이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페이지를 가져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보면요, 마우스를 이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번 두 개를 양옆으로 나란히 놓고 볼게요. 이 My Fellow Citizens가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쯤에서 나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실질적으로는 웹 HTML 스크립트에 의하면 이쯤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 그냥 줄바꿈이 있었던 것 뿐이지 아무런 문자열이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여기에 지금 그냥 빈 한 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한 줄을 띄우는 이 HTML 태그 그리고 이 블락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BR이라고 되어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분홍색 글자들,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자면 이런 분홍색 글자들이 바로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된 명령어들이 역시 HTML도 있어서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고 컨텐츠를 기입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제 HTML 파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웹 스크래핑은 오른쪽에 보이는 소스 코드라고 하죠. HTML 소스 코드에 접근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소스 코드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적절하게 따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가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이제 처음에 HTML을 읽어온다 라는 얘기, 그리고 구조를 파악한다 라는 뜻으로 파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파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HTML 파일을 파싱한다 라는 얘기는 HTML을 그 소스 코드 그대로 불러 읽어드려서 그 HTML 파일이 어떠한 구조를 갖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저장을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XML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거든요. HTML과 XML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대해서 패키지를 인스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와 주세요. 저도 지금 보면 현재 그 강의용 랩탑에는 XML 패키지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오면 벌써 지금 R 버전이 4.0.3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아마 4.0.1 정도 될 텐데 요 상황에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강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 랩탑이 지금 현재 실습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PC든 랩탑이든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웹페이지를 직접 컴퓨터가 접속을 해서 필요한 소스코드를 받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겠지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같이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네트워크가 연결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6번째 라인을 보면요, 오바마 URL이라는 제가 객체에다가
아까 방문했던 이 http하고 obama-speeches.com이라는 이 스트링을 집어넣었어요. 이걸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요. 이건 그냥 스트링이고요. 실질적으로 웹 접속을 하는 파트는 7번째 라인이에요. html pars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URL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거기서 공개된,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든 HTML 파일을, 그 객체들, 해당하는 그 텍스트들을 전부 내려받아서 그게 어떤 구조인지를 구조체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구조체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우선은 이 부분 먼저 실행을 해보고 결과물이 어떤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7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바마 루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요 오바마 루트라는 게 어떠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8번째 라인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중간에 여기 쭉 올라가면은 아까 처음 봤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My fellow citizens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본문인데, 본문 말고도 뭐가 되게 많잖아요. 뭐라 막 이제 그 HTML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HTML 태그를 또는 HTML 파일을 핸들링하는 몇 가지의 규칙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파싱 리절트를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HTML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그 표현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보시는 XPath expres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XPath expression은 HTML 또는 XML 문서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들을 정의할 수 있는 문법 체계, 신텍스, 우리가 제일 처음에 R에서의 데이터를 다루는 신텍스를 배우듯이 HTML도 하나의 웹브라우저를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신텍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텍스를 배우고 정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혹시나 미리 이제 겁먹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다 못 외우고요. 그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여기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요 XPath에 해당하는 튜토리얼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웬만한 경우의 수는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있을 때 이 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그걸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패스 익스프레션을 어떨 때 쓰느냐라고 하면, HTML이나 XML 문서를 내비게이트 할 때, 그러니까 탐색할 때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탐색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파트, 이걸 이제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정 파트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또는 그 파트들의 집합을 선택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전통적인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패스 익스프레션과 비슷한데, 그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나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의 지식이 많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탠다드 펑션 자체가 빌트인 펑션이 100개 이상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실질적인 웹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요 XPath 튜토리얼 해가지고 XPath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왼쪽을 보면 이제 튜토리얼에서 노드는 무엇이고, 노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텍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오퍼레이터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그젬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그젬플은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할 이그젬플이긴 한데, 해당하는 예시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방문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엑스패스가 가지고 있는 터미놀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HTML은 하나의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는 문서인데 그 문서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하나의 문서로서 XML 파일로서, XML 다큐먼트로서, 이제 뒤에서 나올 예시랑 같으니까요, 서점을 한번 표현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위쪽에 서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서점은 당연히 책을 파니까 서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위는, 이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책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책에 해당하는 이 북1과 북2와 뭐 이런 식으로 북3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책은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언어, 어떤 언어로 쓰였느냐,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언제 출판되었는지, 연도는 언제이냐,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냐, 이러한 명확히 규정된 이 틀대로 모든 책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들을, 전체적인 이 항목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취합하는, 그러니까 노드가 만들어져 있는, 그 결합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그거를 노드의 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트리즈 오브 노드라고 표현을 한 게 노드들의 결합 형태, 구조, 이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노드들의 결합 구조가 바로 XML 또는 HTML 다큐먼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노드라는 거는 실제로 트리의 가장 상위 노드고요. 다큐먼트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토믹 밸류라고 표현이 되는 거는 children이나 parents가 이제 없이 하나의 어떤 그 항목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템이라는 것은 아토믹 밸류 이거나 노드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엑스패스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노드들 간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A라는 전체 다큐먼트가 B와 C라는 노드로 구분이 되고요. B와 C는 D, E, F로 구분이 되고, C도 역시 뭐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B는 D의 페런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요, B는 D의 페런트가 되겠고요. 상위 노드니까요. 반대로 D는 B의 이제 children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D 또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 이제 뭐 형제자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D와 E와 F는 서로 시블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ncestor, descendant 이런 거는 단어의 뜻에 맞게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에는 ancestor가 B와 A가 되는 것이고요. A를 기준으로 보면 뭐 descendant가 C와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들이 전부 이제 descendant가 되는 이러한 그 위계 구조 또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example 다큐먼트를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강의 이 GitHub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xml example.xml 이란 파일이고요. 이거 그냥 메모장에도 열리거든요. 한번 그 메모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XML 다큐먼트이고, 북스토어라는 객체를 XML 구조로 지금 저장을 해 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고,
그 책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책의 속성이 카테고리라는 게 있고, 타이틀, author, year, price가 있고, 그 다음에 북에 해당하는 객체가 끝납니다. 이런 책들이 몇 권 있는 거예요. 이런 몇 권 존재하는 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을 뽑아오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의 그 실습 파일인 6-1의 웹 스크래핑의 백그라운드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위치하도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R 스크립트로 돌아와서는 위에 보면 세션 메뉴가 있어요. 세션 메뉴에 set working directory의 to source file location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이 working directory 명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를 텐데,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명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파일을 읽어드리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신텍스 설명하면서 했지만, 정확한 그 전체 경로가 없을 때는 해당하는 코드가 존재하는 폴더에서 해당 이름을 가진 파일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11번째 라인으로 가볼게요. XML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다가 XML example.xml 파일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의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 temp XML은 XML pars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XML 파일을 파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temp XML이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구조체로 변환하기 위해서 루트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 XML 루트라는 거는 여기 있는 12번째 라인에서 파싱이 된 temp XML 객체의 루트 노드를 뽑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1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고 14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사실은 XML의 전체 위쪽에 뭔가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XML 파일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XML 버전이 뭐고 인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약간의 그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빼고 나머지 북스토어부터 시작을 하는 가장 상위 개념에서부터 밑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루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몇 가지 굉장히 단순한 활동부터 해서 예시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 상황을 익혀 볼게요. 우선 children 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예시랑 하나씩 일치시키면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루트 노드 XML 루트의 children 노드는 사실 보면 북스토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첫 번째가 children 노드 1이고요, 이게 children 노드 2고요, 이만큼이 children 노드 3, 이만큼이 children 노드 4 해서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숫자 1을 넣어주면요, 루트 노드에 첫 번째 children 노드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요, 리스트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대괄호를 하나가 아닌 2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이 XML 파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북스토어의 첫 번째 children 노드인 북 카테고리는 쿠킹 해가지고 나오는 이 파트 있죠? 이게 그대로 지금 반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XML children이라는 이 항목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19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XML children 루트 노드의 첫 번째 children에 또다시 첫 번째 children 노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북스토어의 첫 번째 children 노드가 이거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덴테이션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이틀에 해당하는 children과 author와 year와 price, children 노드가 4개 있는데 첫 번째 children 노드는 요 타이틀에 해당하는 노드가 되겠죠. 실제로 맞는지 19번째 라인을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타이틀 랭은 en 해놓고 everyday Italian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는 author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year가 되겠고, 네 번째는 price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language와 author와 year와 price의 네 가지가 그대로 전부 리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파트가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는 XPath syntax에서의 노드를 셀렉션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노드를 셀렉션하는 파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있는
이 example들 중에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면 신텍스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selecting node 요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요 백슬래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유념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실수입니다. 백슬래시가 아니고 슬래시가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면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저는 무엇을 찾고 싶으냐면 이 express apply를 통해서 첫 번째 북 항목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노드들만 찾고 싶어요. 25번째 라인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루트 노드로부터 슬래시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스토어라는 노드 하위에 북 노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 4개 중에서 카테고리가 쿠킹인 이 노드가 반환이 되겠죠. 요 대괄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연산자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6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북스토어라는 이 노드 안에 북이라는 노드가 있는데 대괄호하고 las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게 몇 개 되지 차일드 노드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총 4개의 차일드 노드가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명령어를 쓰면 가장 마지막 거 찾아오는 거예요. 26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XML 파일 제일 마지막 걸 보면 북 카테고리에 Learning XML 해가지고 나오는 책 있죠. 그 책이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last 괄호라는 이 기능은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해당 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드의 가장 마지막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last 괄호 빼기 1이라는 거는 마지막에서 바로 이전 거, 두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해당하는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웹이면서 이제 어서가 여러 명인 이런 책이 반환이 됩니다. 또 포지션이라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북스토어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타고 내려가서 북스토어 노드 하위에 북 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치가 3보다 작은 거, 지금 현재 보면은 포지션이 이 인덱스가 1, 2, 3, 4 4개가 있는데 1, 2, 3, 4 중에 3보다 작은 거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아마 반환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2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는 쿠킹에 해당하는 첫 번째 책, 카테고리 칠드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책까지만 반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 보는 것처럼 속성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속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어떤 노드에다가 이 괄호 밖에 everyday Italian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분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괄호 밖에 있는 것들은 atomic value라고 부르고요. 근데 괄호 안에 북이라는 노드인데 카테고리는 쿠킹이다. 이 파트가 사실은 attribute예요. 그래서 북은 카테고리라는 attribute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틀 노드는 language라는 이 attribute를 가지고 있는데 author와 year와 price는 아예 attribute가 없는 노드예요. 그래서 attribute는 특정 노드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에 attribute를 찾고 싶을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at 표시, 골뱅이 표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루트 노드로부터 슬래시가 2개가 있으면 구조와 이제 슬래시가 하나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루트 노드 바로 아래에 북스토어에
북스토어 노드를 찾고요. 북스토어 노드 바로 하위에 있는 북 노드를 찾아라 이런 건데, 슬래시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 위계 구조를 그냥 다 뛰어넘어도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그 루트 노드 하위에 카테고리라는 속성이 있는 노드들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다가 그 카테고리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리턴해 줘라 라는 게 31번째 라인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쿠킹, 칠드런, 웹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카테고리, 책의 카테고리는 쿠킹이었고요. 두 번째 책의 카테고리가 칠드런이었고, 세 번째 책의 카테고리가 웹이었고, 네 번째 책의 카테고리도 웹,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언어에 대한 옵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2번째 라인을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랭귀지가 영어, E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33번째 라인처럼 루트 노드에 대해서 하위 노드가 북이면서 어떠한 구조에 상관없이 북 노드 바로 다음 하위 노드가 타이틀인 것을 찾아서 XML get attribute를 찾아와라. 근데 그 attribute에 대한 그 속성이 무엇이냐? 랭귀지다. LANG로 표시된 거.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EN 이렇게 이제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노드를 선택하는 것과 속성을 선택하는 걸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해볼 건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토믹 밸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질문을 하나씩 먼저 던진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 xPassApply라는 함수로 구현이 되는지를, 명령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지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보자면, 첫 번째 질문 36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질문은 사실 뭐냐면요, 현재 이 XML 파일에 존재하는 타이틀, 다시 말하면 제목, 책들의 제목을 전부 다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루트 노드로서부터 위치에 상관없이 타이틀이라는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다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밸류 값만 가지고 와라, XML 밸류 값만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해보면 Everyday Italian, Harry Potter, Xquery, Kickstart, 그 다음에 Learning XML, 이게 보시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부분부터 보시면요, 타이틀에 해당하는 아토믹 밸류니까 아까는 애트리뷰트였기 때문에 랭귀지 애트리뷰트가 EN인 거를 반환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타이틀 사이에 있는 실질적인 이 아토믹 밸류들이 지금 현재 36번째 XML 밸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권의 책에 대해서 제목들이 반환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보면 37번째 라인은 사실은 뭐냐면요,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을 반환하는데 그 다음에 대괄호하고 조건이 붙어요. 근데 이 at 표시가 그 attribute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책의 언어는 영어로 쓰여진 것만 반환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환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네 권이 모두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반환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XML 파일에서의 여기에 있는 랭귀지가, 이 랭귀지의 옵션이 만약에 어떤 특정 값이 EN이 아닌 다른 값이라면 걔는 그 책의 타이틀은 제외가 되고 아마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다른 거 복잡한 거 한번 더 해볼까요? 38번째는 이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책 중에서 조건이 이제 보면 카테고리가 웹인 책만 찾아서 그 책들의 가격을 반환해라 라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49.99와 39.95가 나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기준으로 봤을 때 웹 카테고리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책이에요.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책에 프라이스라는 항목을 보면 49.99, 39.9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반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아토믹 밸류들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도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39번째 라인은 북 노드 안에 우선 뭐만 찾고 싶은 거냐면 가격이 35, 프라이스가 35보다 큰 것만 찾아라.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타이틀만 반환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가격을 보면 첫 번째 책이 $30, 두 번째가 $29.99, 세 번째가 $49.99, 네 번째가 $39.95이기 때문에 요 네 개 중에서 $35 이상인 거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책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타이틀인 X쿼리 킥스타트와 러닝 XML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40번째 마지막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북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가 붙어요. 카테고리는 웹 and price는 40보다 큰 것의 가격을 지금 반환해라. 그럼 이거 조건을 보면요, 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책이 두 권 있었어요.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이었는데 세 번째 책의 가격은 49.99였고 네 번째 책의 가격은 39.95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책만 아마 반환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 세 번째 책만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 책의 가격이 49.99니까 이 49.99가 반환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보면 49.99가 반환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이 XML 노드들의 특징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웹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긁어오는 웹 스크래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실행을 했지만 초반에 소개드렸던 이 엑스패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이 페이지 이거 거짓말 안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싹 다 해보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직접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서 읽어 보신 뒤에 다음에 진행되는 실제 웹 스크래핑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실습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